총 내려놔. 옥상 가장자리 지혜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총을 겨눈 7명의 킬러들, 뒤는 10층 아래 텅 빈 금강뿐이었죠. 끝났어. 차갑게 내뱉는 목소리와 함께 총구가 지혜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국 태권도 재패, 경제학 박사, 그리고 청소부로 살아야 했던 여자. 그녀의 손에는 국회의원과 마약 조직을 연결하는 결정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 진실만큼은 반드시 세상에 알린다. 지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과연 지혜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대한 권력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한 명의 청소부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는 다른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전국 체육대회에서 육상 우승을 거머쥐었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태권도 전국 대회까지 제패했죠. 키는 170cm로 또래보다 훨씬 컸고 얼굴은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늘 밝은 성격 덕분에 어디를 가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지혜는 그야말로 학교의 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서아인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서아인은 공부를 정말 잘했고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서아인을 동경했지만 지혜의 인기는 그보다 더 높았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밝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지혜를 보며 서아인의 마음속에는 질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아인은 지혜를 힐끗 쳐다보곤 했어요. 그러다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뭐가 그리 인기가 많아? 서아인은 친구들 앞에서 지혜를 비웃었습니다. 회사원 딸이 뭘 안다고 그렇게 으스대? 주변 아이들은 웃었지만 지혜는 그저 조용히 넘겼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아인의 질투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체육대회가 열렸을 때였어요. 지혜는 달리기에서 압도적인 기록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학생들은 환호했고 선생님들도 박수를 보냈죠. 그 순간 서아인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지혜의 그 빛나는 순간들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서아인은 결심했습니다. 지혜를 무너뜨려야 한다고요. 서아인은 학교의 3학년 선배 일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부장검사였던 서아인에게는 그런 인맥을 동원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지혜라는 애 좀 혼내줘. 돈은 내가 줄게. 서아인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남학생 일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지혜가 친구들과 교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7명의 남학생들이 들어왔어요.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야, 내가 지혜지? 그중 한 명이 지혜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누구세요? 지혜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내가 우리 후배한테 잘난 척 좀 그만하라고 전하러 왔지. 일진들은 비웃으며 지혜를 둘러쌌습니다. 내 부모님도 별 볼 일 없다면서? 회사원 주제에 뭘 그렇게 잘난 척해? 그들은 점점 더 심한 말을 쏟아냈어요. 지혜의 부모님을 모욕하고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지혜는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며 참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며 험담을 쏟아냈을 때 지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뭐, 내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해? 일진 중 한 명이 지혜의 어깨를 밀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혜의 몸이 순식간에 움직였어요. 전국 태권도 대회를 제패했던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첫 번째 남학생이 바닥에 쓰러졌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연달아 나가떨어졌어요.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7명 모두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죠. 지혜는 거친 숨을 내쉬며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몰랐습니다. 교실 구석에서 누군가가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서하인이 심어둔 학생이었습니다. 영상은 곧바로 서하인에게 전달되었고 서하인은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끝났어, 지혜야. 다음 날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혜가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영상은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일진들이 지혜를 모욕하는 장면은 모두 잘려나가고 지혜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만 남아 있었죠. 학교 측은 즉시 지혜를 조사했습니다. 지혜 학생, 이게 사실입니까? 교감 선생님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 아이들이 먼저 저를 모욕했어요. 부모님 욕까지 하면서요. 지혜는 억울함에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영상이 명백한 증거라며 지혜를 몰아붙였습니다. 며칠 후 서하인이 지혜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혜야, 넌 이제 끝났어. 서하인의 입가에는 차갑고 비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부장검사라는 거 알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지혜는 서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게 서하인의 계획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결국 지혜는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 자격이 박탈되었어요. 전국대회 출전도 체육특기생 자격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혜가 꿈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밤마다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야, 진실은 따로 있어.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운동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요. 바로 공부였습니다. 지혜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습니다. 사실 지혜는 IQ가 160이 넘는 천재였어요. 다만 운동에만 집중했을 뿐이었죠. 이제 그 재능을 공부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어요. 지혜는 전교 상위 1% 안에 들었습니다. 서하인을 가볍게 뛰어넘은 성적이었죠. 복도에서 성적표를 보던 서하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서하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혜는 서하인을 지나쳐갔습니다.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었거든요. 지혜의 재능은 축복이자 동시에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뛰어난 능력은 질투를 낳았고 그 질투는 지혜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고 무너져도 다시 세웠어요. 앞으로 지혜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결국 국내 최고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경제학과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랐죠. 학교 폭력 가해자로 낙인 찍혔던 학생이 최고의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주변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대학 생활은 바빴습니다. 지혜는 매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경제학 이론부터 통계, 정책 분석까지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지혜의 능력에 감탄했죠. 이 학생은 정말 특별해. 이론을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해하고 응용하는구나. 지혜는 학부를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석사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지혜의 논문은 학계에서 주목받았어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한 내용이었죠. 이 학생은 단순한 우등생이 아니야. 진짜 통찰력을 가진 학자야. 교수님들은 지혜에게 박사 과정을 권유했습니다. 지혜는 고민 없이 받아들였어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거든요. 박사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론을 검증하고 논문을 썼어요. 하지만 지혜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마침내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것도 최우수 논문상과 함께였죠. 졸업 후 지혜에게는 여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에서 교수직을 제안했고 기업들도 스카우트 제의를 했어요. 하지만 지혜가 선택한 곳은 한국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 줄여서 KDI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국가경제정책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최고의 싱크탱크였어요. 여기서라면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지혜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KDI에서의 첫 프로젝트는 대규모 부동산 정책 연구였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주택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고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거였어요. 지혜는 팀원들과 함께 몇 달 동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시장 동향, 인구 변화, 금융 상황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은 문제가 많았어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왜곡시키고 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원장을 거쳐 정부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부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너무 부정적이야. 다시 써줘.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쪽으로 말이야.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그렇지 않은데요. 이대로 추진하면 문제가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긍정적인 보고서만 써.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지혜는 원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 보고서를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혜 박사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우리도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야. 위에서 요구하는 걸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럼 우리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게 우리 일 아닙니까?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혜 박사,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때로는 타협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양심을 팔 수는 없어요. 지혜는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본 그대로 제출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정부는 경로했어요. KDI 원장은 질책을 받았고 지혜는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혜 박사,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당신을 계속 고용할 수 없어. 원장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지혜는 짐을 쌌어요. 몇 년 동안 일했던 연구실을 떠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혜를 완전히 매장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떤 연구소도 어떤 대학도 지혜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하고 있었죠. 지혜는 몇 달 동안 이력서를 넣었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기관에서는 채용이 어렵습니다. 똑같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셨죠. 게다가 연대 보증을 서주셨던 친구 때문에 빚까지 떠안게 되셨습니다. 몇억 원의 빚이었어요. 가족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지혜가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늙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미안하다, 지혜야. 아빠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빠.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지혜는 다짐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경제학 박사 출신이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일자리를 찾기로요. 학력란에 고졸이라고 적었습니다. 박사 학위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혜가 찾은 일자리는 경찰서 청소부였습니다. 하루 8시간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쓸고 사무실을 청소하는 일이었죠. 박사 학위를 가진 경제학자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몰랐어요. 저 청소부가 한때 국가 정책을 연구하던 박사였다는 사실을요. 지혜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청소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께 돈을 드렸죠. 지혜야, 내가 이런 고생을.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의 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주변을 관찰했어요. 경찰들의 대화, 사무실에 쌓인 서류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까지도요. 지혜의 두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지혜가 경찰서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복도를 닦고 사무실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경찰들은 지혜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인사를 해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죠. 하지만 지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형사과 사무실을 청소하던 지혜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발견했어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지혜는 습관적으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 장의 문서가 지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은 이미 내용을 훑고 있었어요. 용의자 신상, 거래 내역, 자금 흐름, 통화 기록까지 모든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의 두뇌가 작동하기 시작했죠. 경제학자로서 수없이 분석했던 자금 흐름 패턴이 머릿속에서 재구성되었어요. 이상한데? 지혜는 중얼거렸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계좌 거래 내역이 뭔가 맞지 않았어요. 입금 금액은 컸지만 출금 패턴은 단순했습니다. 생활비 수준의 돈만 빠져나갔죠. 이 사람이 진짜 마약 유통의 배우라면 이렇게 돈을 쓸 리가 없어. 이건 그냥 돈을 받아서 전달만 하는 중간 운반책의 패턴이야. 지혜는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살펴봤어요. 통화 기록을 보니 특정 번호로만 집중적으로 전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번호는 누구지? 지혜는 메모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용의자 김모 씨는 단순 운반책으로 추정됩니다. 진짜 배우는 따로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전화번호를 추적해 보세요. 메모지를 서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였습니다. 형사과 사무실이 소란스러웠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강 계장이라는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가 우리 수사 서류를 함부로 만진 거야? 지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이거 공문서 훼손이야. 당장 경찰서로 와. 강 계장은 지혜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지혜는 취조실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의자에 앉혀졌죠.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강 계장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수사 서류를 함부로 만져? 죄송합니다. 그냥 정리하다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당신이 형사야? 경제 전문가야? 강 계장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박 팀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형사과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베테랑 형사였죠. 강 계장, 잠깐만. 내가 그 메모 봤는데 한번 들어볼 만한 내용이야. 박 팀장은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설명해 볼래요? 왜 김모 씨가 단순 운반책이라고 생각했죠? 박 팀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혜는 심호흡을 했어요. 자금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모 씨 계좌로 큰 돈이 들어왔지만 곧바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본인이 쓴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진짜 배우라면 이런 식으로 돈을 관리하지 않아요. 더 복잡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세탁하죠.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봐요. 그리고 통화 기록을 보세요. 특정 번호로만 집중적으로 전화가 걸려 있잖아요. 이건 지시를 받는 사람의 패턴입니다. 배우라면 여러 사람에게 분산해서 연락할 텐데 김모 씨는 한 사람하고만 주로 통화했어요. 이 전화번호의 주인을 찾으면 진짜 배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형사과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강 계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팀장님, 설마 청소부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하지만 박 팀장은 지혜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당신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청소부 치곤 분석이 너무 정확한데?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책 좀 읽었어요. 박 팀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책 좀 읽었다고 이런 분석이 나올 리 없는데. 뭐 말하고 싶지 않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고마워요. 한번 당신 말대로 추적해 볼게요. 지혜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강 계장의 차가운 눈빛이 등 뒤에서 따라왔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형사과에서 난리가 났어요. 박 팀장이 지혜의 분석대로 전화번호를 추적했는데 정말로 진짜 배우가 잡힌 겁니다. 대형 마약 유통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김모 씨는 정말 단순 운반책에 불과했죠. 경찰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박이야. 이거 완전 큰 사건이잖아. 젊은 형사들이 환호했습니다. 박 팀장은 지혜를 찾았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한 거죠? 지혜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큰 인물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정치인, 기업인, 그리고 심지어 경찰 고위층까지요. 박 팀장은 흥분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야. 끝까지 파헤쳐야 해.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찰서장이 박 팀장을 불렀어요. 박 팀장, 이 사건 수사 중단하세요. 예. 서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막 핵심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더 이상 파면 안 됩니다. 서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팀장은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범죄자들을 잡는 게 우리 일 아닙니까? 박 팀장,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지. 이 사건에는 손 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엮여 있어요. 당신 가족 생각 좀 해요. 서장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박 팀장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럴 수가. 정치와 검찰, 그리고 경찰까지 다 엮여 있다는 건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 뒤에는 거대한 카르텔이 있다는 것을요.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지혜도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형사들의 침울한 표정, 갑자기 조용해진 사무실 분위기까지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 지혜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형사가 사무실을 청소하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모든 형사들이 퇴근한 뒤였죠. 지혜는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구겨진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펴보니 마약 사건 관련 내부 보고서였어요. 수사 중단 지시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명단이었죠. 국회의원 서광수, 검사 최모 씨, 그리고 경찰청 고위 간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서광수? 이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지혜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서광수는 서아인의 아버지였어요. 고등학교 때 지혜를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부장검사였죠. 그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 됐구나.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과거의 원수가 지금은 더 큰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지혜는 서류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건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죠. 경찰서 내부에도 이미 그들의 손이 뻗쳐 있었으니까요.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보자. 지혜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출입구를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강 계장이 나타났어요. 뒤에는 경찰관 3명이 더 따라왔습니다. 당신 뭐 훔쳐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그냥 퇴근하는 거예요. 지혜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거짓말. 당신 주머니 좀 보자고. 강 계장이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이건 부당한 검사예요. 영장도 없이 왜 제 물건을 검사하려는 거죠? 닥쳐. 여기가 경찰서야, 경찰서. 우리가 법이야. 강 계장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다른 경찰관들이 지혜를 둘러쌌죠. 지혜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서류를 빼앗기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혜는 갑자기 몸을 낮추며 경찰관 한 명을 밀쳤어요. 태권도 전국제패의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순식간에 3명을 제치고 출입구로 달려갔죠. 저 여자 잡아. 강 계장이 소리쳤습니다. 지혜는 경찰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빨리 참아가. 도망치지 못하게 해. 무전기 소리가 요란했죠. 지혜는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어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혜는 담을 넘고 좁은 틈을 빠져나가며 도망쳤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단 멀리 가야 해.
안전한 곳으로. 지혜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경찰서 청소부 기밀 문서 절취 후 도주라는 자막이 화면에 떴어요. 지혜의 사진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도주 중이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발견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죠. 박 팀장은 뉴스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지혜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박 팀장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지혜가 무언가 중요한 걸 발견했고 그래서 쫓기고 있다는 거요. 내가 도와야 해. 박 팀장은 결심했습니다. 지혜는 허름한 고시원에 숨어 있었습니다. 방은 좁고 습했지만 일단 안전했어요. 지혜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내려갔죠. 이 사람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마약 조직의 배후는 바로 이들이었구나. 지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류에는 자금 흐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약 판매 수익금이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중심에 국회의원 서광수가 있었죠. 결국 모든 게 서아인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어. 지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거리를 조심스럽게 다녔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편의점에서 빵을 사다가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혜는 숨을 죽였어요. 지혜 씨, 저예요. 박 팀장입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팀장님, 어떻게 여길 당신 찾느라 고생 좀 했어요. 일단 들어가도 될까요? 박 팀장은 방에 들어와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당신을 잡기 위해 특수부대까지 동원됐어요. 특수부대요? 지혜는 놀랐습니다. 네, 단순 문서 절취범에게 특수부대를 동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뭔가 큰 비리를 숨기려는 거예요. 지혜는 서류를 팀장에게 보여줬습니다. 박 팀장은 서류를 읽으며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국회의원, 검사, 경찰청장까지 모두 연루되어 있다니. 팀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 내부는 이미 장악당한 것 같아요. 박 팀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론에 제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언론사 중에도 그들과 연결된 곳이 있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신뢰할 만한 기자를 찾아야 해요.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긴 한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층 수색, 빨리 움직여. 군화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특수부대예요. 어떻게 알았지? 박 팀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팀장님을 미행한 것 같아요. 빨리 나가야 해요. 지혜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지혜 씨, 조심해요. 이 서류 사본은 제가 갖고 있을게요. 당신은 일단 살아남아야 해요. 박 팀장이 지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지혜는 창문 밖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렸어요. 복도에서 문 부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있다. 잡아. 특수부대원들이 방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이미 지혜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지혜의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죠. 놓쳤어. 추격해. 무전기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는 골목을 누비며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추격대가 따라왔어요.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진실을 밝혀야 해.
지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밤새 도망쳤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한강변까지 달렸어요. 다리 밑 어두운 곳에 숨어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추격대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지? 집도 갈 수 없고 아는 사람한테도 갈 수 없어. 지혜는 막막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지혜는 모자를 눌러쓰고 사람들 틈에 섞여 걸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는 눈에 띄지 않았죠. 하지만 곳곳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마다, 버스 정류장마다 경찰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폈어요. 지혜는 작은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일단 씻고 쉬어야 했거든요. 찜질방 안은 따뜻했고 안전했습니다. 지혜는 구석진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이 증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찜질방과 PC방, 만화방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어요. 돈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죠. 결정해야 해. 직접 싸울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숨을 것인가. 지혜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PC방에서 인터넷을 하던 중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박 팀장 좌천, 지방 파출소로 발령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박 팀장이 업무 태만을 이유로 좌천됐다고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팀장님이 업무 태만이라니. 지혜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좌천되기 직전 기자를 만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팀장님까지 막았구나. 지혜는 절망했습니다.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사람마저 제거당한 겁니다. 그날 밤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라도 끝까지 가야 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 지혜는 노트북을 켰어요.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 곳에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올리고 이메일로도 자신에게 보냈죠. 증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 지혜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 서광수에 대해 파헤쳤어요. 그의 재산 내역, 정치 자금 출처, 만나는 사람들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을 모으고 분석하고 연결고리를 찾았죠. 경제학자로서의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지혜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광수의 비자금 계좌가 해외에 있었던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이 돈이 바로 마약 조직에서 나온 거야. 지혜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서광수와 마약 조직을 직접 연결하는 증거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지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지혜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서광수의 사무실이었어요. 거기에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숨겨둔 장부나 컴퓨터 파일 같은 것들. 지혜는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 침입하는 계획이었죠. 며칠 후 밤이었습니다. 지혜는 검은 옷을 입고 서광수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향했어요. 경비가 삼엄했지만 지혜는 침착했습니다. 전국을 제패했던 신체 능력으로 담을 넘고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서광수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지혜는 간단한 도구로 열쇠를 땄어요. 들어왔다. 지혜는 안으로 들어가 서둘러 주변을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지혜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정치 활동 자료였죠. 여기가 아니야. 지혜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도 별다른 게 없었어요. 어디에 숨겨뒀을까? 지혜는 사무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책장 뒤를 보고 액자 뒤도 확인했어요. 그러다 책상 밑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지혜는 금고를 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서광수가 무슨 번호를 쓸까? 생일? 아니면 기념일? 몇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혜는 서아인을 떠올렸어요. 혹시 지혜는 서아인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장부가 있었어요. 손으로 쓴 기록이었습니다. 지혜는 장부를 펼쳤죠. 이게 바로 그 안에는 마약 조직과의 거래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거래처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지혜는 장부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놓치지 않고 찍었어요. 이 증거면 충분해. 이제 서광수를 무너뜨릴 수 있어. 지혜는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불이 켜지며 경비원이 나타났어요. 침입자다. 경비원이 무전기로 신고했습니다. 지혜는 재빨리 장부를 도로 넣고 금고를 닫았어요. 그리고 창문으로 뛰어갔습니다. 잡아. 경비원들이 몰려왔습니다. 지혜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2층이었지만 지혜는 능숙하게 착지했습니다. 하지만 곧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지혜는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추격대가 따라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경찰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킬러들이야. 지혜는 직감했습니다. 이들은 체포하려는 게 아니라 제거하려는 거였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지혜 옆 벽에 구멍이 뚫렸어요. 미쳤어. 지혜는 지그재그로 뛰며 총알을 피했습니다. 골목 구석으로 숨었다가 다시 뛰고 담을 넘어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는 여러 명의 킬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이야. 한 명이 총을 겨눴어요. 지혜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죠. 정말 여기서 끝나는 건가? 지혜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몸을 낮추며 킬러에게 달려들었어요. 총을 맞기 전에 거리를 좁혀야 했습니다. 태권도 실력을 총동원했죠. 한 명을 제압하고 두 번째를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결국 지혜는 옥상 가장자리로 몰렸습니다. 뒤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10층 높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지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킬러들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총구가 지혜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절망이 지혜를 덮쳤습니다. 지혜는 옥상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뒤는 텅 빈 공간이었어요. 킬러들이 천천히 다가왔고 총구는 지혜를 향하고 있었죠. 이제 끝이야. 킬러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간 지혜는 옆 건물을 봤습니다. 거리가 꽤 멀었지만 뛰어넘을 수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한번 해보자. 지혜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달렸죠. 잡아. 킬러들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혜는 공중으로 뛰어올랐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혜의 몸은 공중에 떠 있었죠. 그리고 간신히 옆 건물 옥상 끝을 붙잡았습니다. 살았다. 지혜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지만 지혜는 이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비상계단을 타고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층까지 내려와 뒷골목으로 빠져나갔죠. 추격대의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일단 살았어. 하지만 이제 어떡하지? 지혜는 어두운 골목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작은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몸은 온통 멍투성이었어요. 어젯밤 옥상에서의 격투와 도주로 지친 몸이었죠.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야.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지혜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찍어둔 장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든 세상에 알려야 해.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언론사에 보낼까? 하지만 어느 언론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 이미 경찰 내부는 부패했습니다. 방법이 없어. 지혜는 좌절했습니다. 그때 지혜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소셜미디어였어요. 직접 세상에 알리는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는 새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익명으로 만든 계정이었죠. 그리고 장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국회의원 서광수는 마약 조직과 결탁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지혜는 모든 사진을 첨부했어요. 자금 흐름, 거래 내역, 관련자 명단까지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도 적었죠. 저는 지금 도망 중입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오히려 쫓기고 있습니다. 부디 이 진실이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을 올리고 지혜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됐어. 진실은 퍼져나갈 거야. 지혜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 지혜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몇 시간 후 인터넷은 발칵 뒤집혔어요. 지혜가 올린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만 명이 공유했고 댓글이 쏟아졌죠. 이게 사실이야? 국회의원이 마약 조직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믿을 수 없어.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광수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것은 명백한 조작입니다. 저를 음해하려는 정치적 공작입니다. 서광수는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사진은 합성된 것이고 증거라는 것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서광수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검찰도 움직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 중입니다. 게시자는 즉시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대변인의 목소리는 냉정했죠. 언론도 양분되었습니다. 일부는 지혜의 주장을 심각하게 다뤘지만 대부분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치부했어요. 지혜는 모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그들이 증거를 조작이라고 하네. 지혜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권력은 진실마저 뒤집을 수 있었으니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지혜는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서광수와 마약 조직이 만나는 현장을 잡는 것이었죠. 그들이 거래하는 장면을 촬영하면 부정할 수 없을 거야.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간 지혜는 서광수를 미행했습니다. 국회를 드나드는 모습, 회의에 참석하는 장면들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수상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만날 텐데. 지혜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광수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밤늦게 혼자 차를 타고 외딴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드디어야.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강수는 한적한 창고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지혜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숨었어요. 곧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낯익은 얼굴이었죠. 마약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혜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서강수와 조직 두목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물량은 어떻게 되나? 서강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주에 들어옵니다. 금액은 예정대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두목이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녹음하고 촬영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이제 부정할 수 없어. 지혜는 조심스럽게 물러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철제 파이프가 굴러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죠. 누구야? 창고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침입자다. 잡아. 지혜는 즉시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추격이 시작됐죠. 놓치지 마. 저 여자를 잡아. 지혜는 창고 단지를 빠져나가며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칠 곳이 많지 않았어요. 사방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죠. 어떡하지?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지혜를 비췄습니다. 차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지혜는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 중에는 경찰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정장을 입은 킬러들도 있었어요. 끝났어. 한 명이 총을 꺼냈습니다. 지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숫자로 봐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끝나는 건가? 지혜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안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이걸 지켜야 해. 어떻게든. 그 순간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기로요. 주먹을 불끈 쥐고 적들을 노려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죽더라도 진실만큼은 남길 거야. 지혜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졌고 절망의 그림자가 지혜를 덮쳤습니다. 지혜는 포위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총구가 지혜를 향하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야, 지혜. 서강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갑고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권력 앞에서 진실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 지혜는 서강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딸 서아인도 이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까요? 서강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입 닥쳐. 내 가족을 입에 담지 마. 서강수가 소리쳤습니다. 지혜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국 당신도 지키고 싶은 게 있었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을 지키고 싶어요. 쏴. 서강수가 명령했습니다. 총구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미 주변에 경찰이 있었는데 또 다른 경찰이 온 거였죠. 여러 대의 경찰차가 창고 단지로 진입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 팀장이었어요. 지혜 씨. 박 팀장이 달려왔습니다. 뒤에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따라왔죠. 총 내려놔. 박 팀장이 명령했습니다. 서강수 측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은? 킬러들이 총구를 박 팀장 쪽으로 돌렸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양측이 총을 겨눈 채 대치하고 있었죠. 팀장님, 지혜가 외쳤습니다.
박 팀장은 서광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광수 의원, 당신을 마약 조직 연루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서광수가 버럭 소리쳤어요. 나는 좌천된 경찰이 아니야. 사실은 감찰관이었지. 박 팀장이 배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박 팀장은 처음부터 경찰 내부 비리를 조사하던 감찰관이었던 거예요. 좌천된 것처럼 보인 건 위장이었죠. 몇 달 동안 당신들을 조사했어요. 지혜 씨 덕분에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했고요.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서광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증거가 뭔데? 합성된 사진 말하는 거야? 서광수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지혜가 앞으로 나섰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지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핸드폰에는 방금 전 촬영한 영상이 있었어요. 서광수와 마약 조직 두목이 거래하는 장면이었죠. 이번 달 물량은 어떻게 되나? 서광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물었습니다. 서광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킬러들은 총을 내렸고 심지어 서광수 편이었던 경찰들도 뒤로 물러섰습니다. 끝났어. 박 팀장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서광수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서광수가 킬러 한 명의 총을 빼앗으려 했어요. 순간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총소리가 울렸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죠. 지혜는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총알이 지혜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지혜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광수에게 달려가 발차기를 날렸죠. 태권도 전국제패의 실력이 폭발했습니다. 서광수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총은 멀리 굴러갔습니다. 박 팀장이 재빨리 서광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광수, 당신은 체포됐어. 서광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허탈하게 웃었어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 나 말고도 많아. 검사도 있고 경찰청장도 있어. 너희는 이길 수 없어. 지혜는 서광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겼어요.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에게 눈빛을 보냈어요. 팀장님, 이제 그들도 잡아야 해요.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검사와 경찰청장도 체포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 체포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마약 카르텔과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검거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국회의원, 검사, 경찰 고위층 마약 조직 연루 거대 부패 카르텔 일망타진 용기 있는 청소부가 밝힌 진실 모든 언론이 지혜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지혜는 경찰서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옆에는 박 팀장이 있었어요. 고생했어요, 지혜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아니에요, 팀장님. 팀장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도 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였어요. 지혜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지혜는 모든 진실을 밝혔어요. 어떻게 청소부가 되었는지, 어떻게 사건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망다니며 증거를 모았는지요. 국회의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개인이 이 모든 걸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한 의원이 말했어요.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혜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청문회장은 박수로 가득 찼죠.
청문회가 끝나고 지혜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지혜 씨, 기분이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지혜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어요.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경제학자로서 말이죠. 그 말과 함께 또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지혜가 과거 KDI에서 해고된 사건도 재조명되었어요. 정부가 보고서 조작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결국 당시 장관과 차관이 사퇴했고 지혜에게 공식 사과가 이뤄졌어요. KDI 원장이 직접 지혜를 찾아왔습니다. 지혜 박사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원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지혜는 미소 지었어요.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다시 경제학자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어느 카페 앞에 서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서아인이었죠. 지혜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서아인 앞에 앉았습니다. 서아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혜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된 후 서아인의 삶도 무너졌죠. 모든 게 밝혀졌으니까요. 미안해. 서아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서아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됐어. 복수도 미움도 끝났어. 지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내가 선택해. 과거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 시작할 것인가.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지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KDI 연구실에 다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연구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죠. 지혜 박사님, 회의 시간입니다. 후배 연구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에는 원장과 선배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혜 박사, 이번 보고서 정말 훌륭했어요. 정부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죠? 지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원장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물론입니다. 약속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진실만 말할 겁니다. 회의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혜의 연구는 인정받았고 다른 연구원들도 지혜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퇴근 후 지혜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혜야, 왔니? 아버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빚도 모두 갚았고 새로운 직장도 구하셨어요. 가족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죠. 아빠,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지혜가 밝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지혜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던 날들, 도망 다니던 밤들, 목숨을 건 순간들까지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지혜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지혜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마약 카르텔 사건 최종 판결 자막이 떴습니다. 서강수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검사와 경찰청장도 각각 중형을 받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지혜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더 나은 세상이 될 거야. 지혜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에서 공로상을 수여한다는 거였어요. 시상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가득했죠. 지혜 박사님, 이리 나와주세요. 사회자가 지혜를 불렀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간 지혜에게 경찰청장이 상패를 건넸습니다. 새로 임명된 청장이었어요. 지혜 박사님의 용기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 깨끗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장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상패를 받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실 앞에서 용기를 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혜는 무대를 내려와 객석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박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 씨, 축하해요. 박 팀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팀장님도 승진하셨다면서요? 지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박 팀장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덕분에 형사과장이 됐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팀장님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부디 정의로운 경찰이 되어주세요. 지혜의 말에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지혜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그때 누군가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돌아보니 서아인이 서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서아인? 지혜는 놀랐습니다. 서아인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해. 내가 상 받는 거 봤어.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고마워. 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죠. 지혜야, 나 정말 미안해. 서아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무 잘못했어. 질투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어.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한 번만 말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하다고. 지혜는 서아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 지나갔고 지혜는 성장했죠. 서아인아, 나도 너를 이해해. 질투는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니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야. 서아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날 이해한다고? 응, 이제는 그래.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아버지의 기대, 주변의 시선, 그런 것들 속에서 살면서 말이야. 지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서아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너 정말 대단해.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해볼게. 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 지혜는 미소 지었어요.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모두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적도 원수도 아니었어요.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죠. 서아인은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혜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며칠 후 지혜는 KDI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은 서아인이었습니다. 지혜는 편지를 열어봤죠. 지혜야, 나 대학원에 다시 진학하기로 했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려고 해.
너처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응원해줘. 서하인 올림. 지혜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네. 서하인도 새로운 길을 찾았구나. 지혜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지혜는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지혜 박사님, 요즘 강연 요청 많이 온다면서요? 후배가 물었어요. 네, 여러 대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요. 대단해요. 이제 완전히 유명 인사네요. 동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유명해지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더 대단한 거죠. 지혜 박사님은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후배의 말에 지혜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죠.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지혜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팀장이었어요. 지혜 씨, 저녁 먹었어요? 오랜만에 커피 한 잔해요. 좋아요, 팀장님. 어디서 볼까요? 지혜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 지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카페에서 박 팀장을 만난 지혜는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요즘 어때요? 박 팀장이 물었어요. 좋아요. 정말 평온해요. 이런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지혜 씨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경찰 내부도, 검찰도, 정치권도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분명 나아지고 있어요. 박 팀장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일들,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요.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을 때 지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혜는 자신을 바라봤어요. 나는 이겼어. 진실을 지켰고 정의를 세웠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했어. 지혜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거울 속 지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 다니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경제학자였죠. 그날 밤 지혜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은 없었어요. 대신 아름다운 꿈을 꿨습니다. 햇살 가득한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꿈이었죠. 지혜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은 없었어요. 대신 아름다운 꿈을 꿨습니다. 햇살 가득한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꿈이었죠. 지혜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만약 지혜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들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지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지혜처럼 용기 있고 빛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